어르신, 혹시 옛날 흑백자라 텔레비전에서 방송 끝나고 샤 하면서 나오던 지직거리는 눈보라 화면 기억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 무려 13억 8천억 년 전 우주가 처음 태어날 때 번쩍였던 진짜 불꽃의 흔적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됐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의 주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어르신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명절이나 가족들 모일 때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둔 옛날 사진첩 한 번씩 꺼내 보시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저도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면 옛날 사진첩을 같이 보곤 하거든요. 네, 그 빛바랜 사진 속에는 그 유난히도 푸르고 싱그럽게 활짝 웃고 있는 청춘의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맞아요. 그때마다 어르신들께서 그 곱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리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유, 이때가 참 좋았지 하고요. 네,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며 아쉬워하시는 모습이 늘 마음에 짠하게 남더라고요. 그런데 인류의 기나긴 역사도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그 아쉬운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다 과거로 가고 싶어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중국의 진시황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그 불로초나 중세 서양에서 연금술사들이 밤을 새워가며 만들려고 했던 신비한 돌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늙지 않고 청춘을 유지하려는 그런 거였군요. 네. 결국은 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어떻게든 거꾸로 되돌려 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천재 과학자들조차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과학자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진짜로 믿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 거대한 세상이 아주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한 시계 태엽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시계 태엽이요? 네, 태엽을 한번 쫙 감아두면 영원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째깍거리며 돌아가는 거대한 노쇠 시계 말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천재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세운 역학 법칙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아, 뉴턴이라고 하면 그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그분 말씀이시죠? 정확하십니다. 뉴턴의 그 대단한 수학 공식들에 따르면요. 세상 모든 물체의 움직임은 거꾸로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꾸로 돌린다고요? 어떻게 돌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당에서 하늘 위로 돌멩이를 휙 던져 올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둥글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네. 그 영상을 뒤로 감아서 거꾸로 재생해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 움직임이 우주의 물리법칙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영상인지 거꾸로 돌린 영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팽이를 돌리거나 밤하늘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마찬가지란 뜻이네요. 거꾸로 돌려도 다 말이 된다는 거군요. 네, 지구의 공전 방향을 오늘 밤부터 당장 반대로 휙 바꾼다고 쳐도 뉴턴의 그 아름답고 정교한 수학 공식은 단 한 줄도 어긋나지 않고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내일과 오늘이 같고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있다니 듣고 보니 왠지 마음이 참 든든해지네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깨지게 된 건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균열이었죠. 이 균열은 그 깨끗한 실험실이 아니라요. 19세기 산업혁명 시절에 검은 연기가 푹푹 솟아오르던 거친 공장 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막 석탄을 떼서 기계를 돌리던 시절 아닙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거대한 기계를 쿵쾅쿵쾅 움직이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사장님들의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럼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석탄 연료를 아끼고 싶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사장님들은 석탄을 요만큼 태워서 얻은 힘을 버려지는 열 하나 없이 100% 전부 부지런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죠.
하하, 사람 욕심은 정말 끝이 없죠. 기계가 돌아가면서 나는 10가지 다시 긁어 모아서 바퀴를 굴리려는 상상도 했다면서요? 네, 영원히 스스로 굴러가는 연구기관을 꿈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밤을 새워 쇠를 깎고 아무리 기름을 쳐도 인간이 만든 모든 기계는 돌아갈 때마다 정체 모를 열을 허공으로 훅훅 빼앗겼거든요.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그 미지근한 마찰열은 무슨 짓을 해도 다시 뭉쳐서 힘으로 바꿀 수가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죠. 아니, 뉴턴의 완벽한 수학 공식대로라면 돌멩이도 거꾸로 날아가고 시간도 앞뒤로 흐를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에너지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흩어지고 덧없이 사라져버리는가 하고 말이죠. 잠깐만요, 스님. 기계에서 열이 나서 흩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만히 놔두면 방안이 저절로 어질러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방이 어질러지는 거요? 네. 솔직히 제가 집안일을 안 하고 빗자루질을 안 해서 제 양말이 거실에 굴러다니는 거지. 방이 더러워지는 게 무슨 우주의 거창한 법칙 때문이라는 건가요? 제 게으름도 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놀랍게도 어르신 댁이 저절로 어질러지는 데에는 아주 완벽한 우주의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요? 제 게으름이 우주의 원리라고요? 네,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온몸을 던진 비운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루드비히 볼츠만이라는 분인데요. 불치만요? 그분은 뭘 어떻게 알아낸 건가요? 볼츠만은 세상이 영원 무궁토록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계 태엽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필연적으로 점점 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고 역사상 최초로 꿰뚫어 본 분이죠.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네, 볼츠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꽁꽁한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뜨끈한 숭늉 한 사발 드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숭늉 참 구수하고 좋죠. 찻잔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어느새 방 안 전체로 구석구석 퍼져나가잖아요. 볼츠만은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 하얀 김은 가만 놔두면 방 안으로 고루고루 퍼지는데 방에 퍼졌던 김들이 스스로 뭉쳐서 다시 찻잔 속으로 쏙 들어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온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볼츠만은 이게 어떤 마법 같은 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확률의 장난이라는 걸 수학으로 꼼꼼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네, 확률이요? 주사위 던지는 그런 확률 말씀이신가요? 네, 방 안에 가득 찬 공기 알갱이들이 제멋대로 춤을 출 때 한 곳에 모여있던 김알갱이들이 사방팔방 흩어지는 가지수는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반대로 온 사방에 흩어졌던 알갱이들이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일제히 방향을 틀어서 우연히 원래의 찻잔 속으로 모여들 가지수는 사실상 0에 가까웠던 겁니다. 방을 어지럽히는 방법은 수억 가지인데 완벽하게 정돈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 거죠. 아, 그래서 그의 무덤 묘비에 그 대단한 수학 공식이 적혀 있다는 거군요. S는 K 로그 W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S는 얼마나 어지러운지를 나타내는 엔트로피고요. W는 알갱이들이 흩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무조건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걸 수학으로 쾅쾅 못 박은 아주 위대한 공식이네요.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자연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지러운 상태를 향해서만 나아가려는 성질을 두고 연력학제의 이 법칙 혹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정해놓은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외길, 즉 시간의 화살을 발견한 겁니다. 와, 숭어항룡 피노그르민 김에서 시간의 비밀을 찾아내다니요. 그럼 당시 사람들도 볼츠만에게 천재라고 기립박수를 쳐주었겠네요? 참 가슴 아프게도 세상의 반응은 칭찬은커녕 너무나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완벽하게 증명을 했는데도요? 당시에 가장 이름 날리던 학자들인 에르네스트 마흐와 빌레헬름 오스트발트 같은 거물들이 볼츠만을 아주 지독하게 조롱했거든요. 아니, 왜 조롱을 한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알갱이를 가지고 장난친다며 그의 평생 연구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대중 강연에서 당신이 말하는 그 알갱이를 내 눈앞에 직접 보여주기 전까진 절대 못 믿겠다 하고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평생을 바쳐 우주의 진실을 알아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고 비웃기만 했더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네, 볼츠만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깊은 우울증과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1906년 어느 가을날 이탈리아의 한적한 해변 마을로 휴가를 떠났다가 그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세상에, 너무 안타깝네요. 참으로 비극적이죠. 역사의 가장 기막힌 아이러니는요. 그가 세상을 등진 지 고작 몇 년 뒤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똑똑한 후배 과학자들이 볼츠만의 알갱이가 진짜로 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그제야 인류는 우주의 시간이 왜 거꾸로 흐르지 못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게 어질러지고 흩어진다는 이 우주의 대원칙을 듣고 있으니 우리 어르신들 젊을 시절 추운 겨울밤의 연탄불 추억이 딱 떠오릅니다. 아, 연탄불.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어르신들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찬란했던 70년대, 80년대의 그 시린 겨울 새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방이 칠흑처럼 어둡고 낡은 문틈으로 칼바람이 쌩쌩 파고들던 밤이었죠. 온 가족이 두꺼운 소미불 하나를 덮고 자던 시절, 집안의 가장들은 새벽만 되면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조심스레 방문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식기 전에 연탄불을 갈기 위해서였죠. 맞아요. 보일러실에서 그 묵직한 철제 연탄 집게를 손에 쥐고 뚜껑을 딱 열면 밤새 온몸을 불살라서 방바닥을 쩔쩔 끓게 했던 연탄 한 장이 하얗게 바랜 채 고요히 앉아 있잖아요. 그 하얀 연탄재를 집게로 집어 올릴 때 조금만 삐끗하면 툭 하고 깨져서 매캐한 먼지가 사방에 풀풀 날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심스럽던 하얀 연탄재 속에 아주 기묘한 우주의 이치가 웅크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당 구석에 버려둔 그 푸석푸석한 연탄재가 어느 날 갑자기 허공에서 뜨거운 열기를 쫙 빨아들이더니 시뻘건 불꽃을 피우며 다시 단단하고 까만 새 연탄으로 둔갑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절대로 없죠. 뜨거운 연탄불이 보일러물을 데우면 그 온기가 파이프를 타고 구들장을 덮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엔 차가운 바깥 하늘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죠. 차가운 방 공기가 스스로 뭉쳐서 보일러물을 팔팔 끓이는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아까 뉴턴의 옛날 공식대로라면 차가운 공기들이 우연히 한데 뭉쳐서 다시 연탄을 뜨겁게 달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오직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거군요. 네, 오직 엔트로피의 증가만 일어납니다. 단단하고 예쁘게 뭉쳐있던 새 연탄이 정돈될 상태라면 활활 타서 사방으로 흩어진 열기와 부서지는 연탄재는 극도로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우주는 100이면 100, 무조건이 어지러운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선생님. 우주 전체가 연탄처럼 타면서 열기를 뿜어내며 흩어지고 있다면요. 만약에 이 흩어지는 걸 거꾸로 쭉 되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다 타고 부서진 하얀 연탄재가 다시 까맣고 단단한 새 연탄으로 뭉치듯이 우주에 흩어진 모든 에너지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끝도 없이 100년, 1000년, 만년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맨 처음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던 겁니까? 네, 바로 그 질문의 끝에 도달한 종착역이 바로 우주가 태어난 순간, 즉 빅뱅입니다. 무려 138억 년 전, 우주 최초의 순간 말입니다. 그때는 우주가 새 연탄 같은 모습이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공장에서 갓 찍어내 한 번도 불을 붙이지 않은 에너지가 빈틈없이 꽉 들어찬 거대한 새 연탄이었습니다. 극도로 정돈된 상태였죠. 아하, 그러다가 불이 붙은 거군요. 네, 쾅 하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이 붙었고 그날 이후 138억 년 동안 우주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부풀어 오르며 무질서하게 흩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나이를 먹어가는 건 사실 우주라는 거대한 연탄이 타들어가는 장엄한 과정인 셈입니다. 와, 부엌의 연탄재 하나에 138억 년 우주의 역사가 들어있었더니 소름이 돋네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흩어지는 건지 이번엔 좀 현미경 보듯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 매일 쓰시는 부엌 살림으로 비유해보죠. 맑은 물이 가득 담긴 대접에 찌개 끓이실 때 톡 떨어뜨리는 그 진한 시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간장이 물에 닿자마자 아지랑이처럼 사르르 퍼져서 물 전체가 희뿌옇게 섞여버리죠. 물약재글에 넣고 미어보면요. 이 평범한 물 대접 속은 그야말로 지독한 도깨비 시장입니다. 물을 이루는 미세한 알갱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서로를 들이받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걸 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아, 아까 볼츠만의 확률 이야기랑 같은 거네요.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화투 치실 때 화투패를 방바닥에 확 쏟으면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대충 양손으로 마구 쓸어 담는다고 해서 갑자기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딱 예쁘게 짝이 맞춰질 확률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방바닥에 화투패가 흩어지는 가지수는 수억 가지지만 순서대로 딱 맞게 쌓이는 건 단 한 가지뿐이니까 그런 거죠. 정확하십니다. 물 알갱이들이 간장 알갱이를 사방에서 들이받아 흩어지게 하는 이 확산 현상도 결국 확률이 만들어낸 우주의 거대한 외길인 겁니다. 그런데 옛날 어떤 똑똑한 과학자는 이 법칙을 깨보려고 신기한 도깨비를 상상했다면서요. 저도 속으로 아이고 나도 저런 도깨비 한 마리 집에 키워서 시간도 되돌리고 어질러진 방도 싹 다 정리하게 시키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하하, 바로 1867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천재학자가 상상한 맥스웰의 도깨비입니다. 밀폐된 상자 가운데 문에 눈치 빠른 도깨비를 앉혀두는 상상이죠. 그 도깨비가 뭘 어떻게 하는데요? 상자 속 알갱이들이 막 날뛸 때 도깨비가 뜨겁고 빠른 알갱이는 오른쪽으로, 차갑고 느린 알갱이는 왼쪽으로 싹 다 골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다 섞여 있던 에너지를 도깨비가 다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완벽하게 정돈해버린 거죠. 어머,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진짜 이 도깨비만 있으면 우주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깜짝 놀랐겠네요. 네, 그래서 무려 100년이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럼 진짜로 잔머리 써서 우주의 법칙을 깰 수 있었던 건가요? 에이, 천문의 말씀이죠. 20세기가 되어서야 롤프 랜다워, 찰스 베넷 같은 미국 과학자들이 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도깨비가 문을 열려면 눈으로 속도를 관찰하고 머리에 기억한 뒤에 다음 알갱이를 위해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아, 지우는 과정의 핵심이군요. 네, 어르신들 종이에 연필로 글씨 썼다가 지우개로 빡빡 지워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종이가 찢어질 만큼 빡빡 문지르면 막 열도 나고 지우개 똥도 사방에 흩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머릿속에서 정보를 지운다는 건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과 무질서, 즉 엔트로피가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도깨비가 상자를 얌전하게 치워주는 양보다 도깨비가 머리를 쥐어짜며 정보를 지울 때 뿜어내는 열이 더 컸던 거군요. 네, 똑똑한 지성조차도 결국 우주를 어지럽히는 땔감이었죠. 우주엔 공짜가 없습니다. 와, 얍삽한 잔머리로는 우주의 법칙을 절대 못 이기는 거네요. 자, 여기서 문득 엄청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138억 년 전 우주가 처음 생겨난 그 빅뱅 때부터 이 거대한 연탄이 타들어가면서 사방으로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그 흩어진 태초의 열기가 지금 우리 곁에 아직도 남아있나요? 네,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 태초의 열기를 안방에서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셨습니다. 네, 안방에서요? 70년대, 80년대 동네 부잣집 안방에 있던 문짝 달린 흑백 자랄 텔레비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우리 아버님들 바람 부는 날 화면 지직거리면 옥상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서 안테나 이리저리 돌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네, 이제 잘 나와 하고 마당으로 소리치시곤 했죠. 그런데 심야 방송 끝나면 화면에 하얀 점들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스피커에선 샤 하는 눈보라 잡음만 났잖아요. 전 그거 그냥 안테나 고장나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 우주의 흔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1964년 미국 벨 연구소의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라는 두 젊은 과학자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뭘 발견했나요? 이들이 미세한 전파를 잡으려고 나팔 모양의 거대한 특수 안테나를 만들었는데 방향을 뱅뱅 돌려도 똑같이 샤 하는 정체 모를 소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혹시 기계가 고장났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처음엔 안테나 안에 둥지를 튼 비둘기 한 쌍이 똥을 잔뜩 싸놓은 걸 발견하고는 이놈의 비둘기 똥 때문이구나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솔로 빡빡 닦아냈습니다. 아이고, 그 냄새 나는 걸 다 치웠는데 잡음이 없어졌나요? 웬걸요? 1데시벨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의 레이더, 액체 헬륨 냉각까지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절망에 빠진 그들은 마침내 진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138억 년 전 빅뱅의 첫날 우주로 퍼져나갔던 태초의 빛의 잔열, 즉 우주 배경 복사였던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요? 온도가 엄청 뜨거웠을 텐데요. 맞습니다.
처음엔 수십 조도가 넘던 불덩어리가 138억 년 동안 우주 팽창과 함께 넓게 퍼지며 식어서 지금은 섭씨 영하 270.4도라는 극한의 추위로 변한 거죠. 비둘기 똥을 닦던 두 사람은 이 엄청난 발견으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어머, 그럼 지붕에서 안테나 고치시던 우리 아버님들은 그저 안테나랑 씨름하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태초의 빛을 받고 계셨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옛날 흑백 텔레비전 잡음의 무려 1%가 바로 이 13억 8천 년 전 빅뱅의 빛이 섞여 흐르던 소리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들으셨던 그 시끄러운 잡음 100방울 중 1방울은 13억 8천 년을 거슬러 도착한 태초의 편지였던 겁니다. 정말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우주의 가장 확실한 영수증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 이렇게 연탄재, 화토패, 흑백 텔레비전 눈보라까지 우주의 섭리를 쭉 따라와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늙어가는 육체, 그리고 우리네 인생과는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어르신들, 거울을 보며 시큰거리는 무릎과 흰머리, 깊게 파인 주름을 보실 때마다 쓸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나이듦의 현상은 결코 육체의 쇠락이나 서글픈 끝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13억 8천 년 전 빅뱅 때 켜진 우주의 대원칙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장엄하고 정직하게 실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까 도깨비가 정보를 지울 때 힘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옛날 일은 다 기억하는데 내일 일어난 일은 하나도 모르는 것도 이 우주 법칙 때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뇌가 부지런히 에너지를 써서 머릿속 정보를 정돈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정돈하려면 엄청난 양의 열, 즉 엔트로피 세금을 내야만 하죠. 아, 우주에 세금을 내는 거군요. 네, 우리가 어제의 추억을 뚜렷이 기억하는 건 뇌가 무사히 그 우주적 세금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기억 못하는 건 아직 세금을 안 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기억이라는 것도 우주가 무질서해지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내딛는 숭고한 발자국이었군요. 가만 놔두면 다 흩어지고 부서지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은 가만히 두면 부서지는데 우리는 매일 따뜻한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에너지를 빌려와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생명이란 어지럽고 거친 무질서의 바다 위에 간신히 떠있는 가장 단정하고 아름다운 작은 섬입니다. 나이 듦이란 건 바로 그 위태로운 섬을 평생 지키느라 세포들이 닳고 지친 아주 자랑스러운 훈장과 같네요. 네. 우주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서 깨진 도자기가 척척 붙고 젊음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나 소소한 하루하루가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일방통행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눈부신 축복인 것입니다. 어르신, 그러니 거울 보시며 속상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의 그 깊은 주름살은 빅뱅의 불꽃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낸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네. 죽음조차도 평생 내 몸이라는 섬을 지키느라 고단했던 에너지가 바람, 흙, 전파로 흩어져 우주의 본래 고향으로 편안하게 귀환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명절날 예쁜 손주들이 집에 놀러와서 온 거실을 장난감으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치우시느라 한숨이 나오시죠.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배우신 걸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뿜어내는 그 엄청난 어지러움과 무질서야말로 138억 년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건강하고 펄떡이며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 손주들이 방을 어지르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이 우주의 엔트로피를 아주 팍팍 늘리고 있구나 하고 흐뭇하게 웃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구독자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